혼자 아침을 맞이하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73, 최말순 씨는 오늘도 텅 빈 식탁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앉던 자리.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만 보면 가슴이 먹먹했죠. 여보,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집 안은 너무 고요했어요. TV를 켜봤지만 소리만 흘러갈 뿐이었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말순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죠. 오늘은 우리 아들 생일인데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전화해볼까? 아니야, 바쁠 텐데.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간 뒤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게 전부였죠. 나만 기다리는 사람인가. 말순 씨의 손이 떨렸어요. 밥상을 차렸지만 먹고 싶지 않았죠. 그저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오전 10시. 말순 씨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집 앞 벤치. 남편과 함께 자주 앉던 그곳이었죠. 벤치에 앉으니 더 외로웠어요. 여보, 당신도 날 두고 갔잖아. 말순 씨는 남편이 떠난 날을 떠올렸어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그날. 말순아, 혼자 힘들겠지.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말순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죠.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어요. 아들 생일인데 내가 먼저 축하한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혹시 부담스러울까? 바쁜데 방해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말순 씨는 벤치 옆 꽃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죠. 당신은 이 꽃이라도 남겨놨는데 나는 뭘 남길 수 있을까? 바람이 불었어요. 말순 씨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혼자, 정말 혼자였어요. 그때였어요. 이 벤치 자리 있나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말순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75쯤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아, 네, 앉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 여기 사는 장미자라고 해요. 몇 번 뵌 것 같은데 인사가 늦었네요. 아, 네. 저는 최말순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날씨 참 좋죠? 이렇게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 떠나보낸 지 6년 됐어요. 말순 씨는 미자 씨를 다시 봤어요. 저도 4년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죠? 말순 씨의 눈가가 또 뜨거워졌어요. 네, 힘들어요. 미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요. 자식들한테도 연락하고 싶은데 부담 줄까봐 못하겠고. 말순 씨는 미자 씨를 똑바로 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미자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린 다 그래요. 엄마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오늘은 특히 더 외로워요. 아들 생일인데 연락이 없어서. 아, 그러셨구나. 마음 많이 아프시겠어요. 미자 씨는 말순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근데 말이에요. 자식들도 엄마 생각나요. 다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바쁘고 지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훅 지나가죠. 그럴까요? 그럼요. 제 딸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면 다행이죠. 그래도 괜찮아요. 걔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거니까. 말순 씨의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나아지네요. 천천히 괜찮아질 거예요. 혼자라는 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였어요.
부르르르. 말순 씨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이름이 떴죠. 어머, 손이 떨렸어요. 미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받으세요.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오늘 전화 못 드려 죄송해요. 회의하느라 깜빡했어요. 퇴근하고 바로 전화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바쁜 거 아는데. 엄마, 생각 많이 해요. 주말에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어요. 말순 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죠. 미자 씨가 물었어요. 아드님이시죠? 네. 퇴근하고 전화한대요. 주말에도 온대요. 그것 봐요. 엄마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순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말순 씨의 마음, 이해가 가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부담 줄까 봐 망설이는 그 마음. 저도 느껴져요. 먼저 외로움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충분히 슬퍼도 괜찮아요. 혼자라는 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은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말순 씨처럼 집 앞 벤치에 앉아보는 것처럼요. 그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자식에게 연락하는 것도 괜찮아요.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이니까요. 오늘 날씨 좋네. 잘 지내지? 이런 짧은 문자 하나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닿을 수 있어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마음을 나누다 보면 외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예요. 그날 이후 말순 씨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자 씨와 벤치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과 딸에게도 먼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 좋다. 건강 챙기고. 짧은 문자였지만 답장이 왔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여전히 외롭긴 해요. 남편이 그리울 때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집 앞 벤치에 앉아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말순 씨는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코스모스가 흔들렸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당신도 괜찮아요. 충분히 슬퍼하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요.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도 작은 움직임 하나가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예요.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도 큰 위로가 되니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천천히 작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